혹시 이런 생각 혼자 있을 때 문득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기대는 것 같은데 왜 정작 나는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까? 남들 눈에는 당신이 참 대단해 보일 겁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친구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니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든든하다. 너는 멘탈이 정말 강해서 걱정이 안 되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신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사실 속으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과부하된 프로그램을 24시간 내내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 위의 백조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혹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이 그토록 항상 강해야만 했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지, 그 단단한 갑옷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인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강한 모습만을 고수하는 것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심리적 방어 기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완전히 번아웃을 넘어선 방전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을 마치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매일 겪고 있는 아주 치열한 내적 갈등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그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안 돼.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너는 강해야만 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당신이 가진 이 강함이라는 특성들, 사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당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만 했던 일종의 생존 초능력 같은 것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아프셨거나 혹은 부모님의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자녀인 당신이 오히려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위로해야 했던 환경 말이죠. 어른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은 끝장나겠구나. 내가 엄마 아빠를 지켜야겠구나. 그때부터 당신은 아이의 옷을 벗고 너무 빨리 어른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어쩜 애가 저렇게 어른스러울까? 나이에 비해 참 성숙한 애라는 칭찬 자주 들으셨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일찍부터 자신의 욕구를 죽이고 타인의 기분을 살피며 힘겹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성숙했던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화된 아이들이 갖게 되는 또 다른 초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 경계입니다. 당신은 아마 어떤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방의 공기와 분위기를 순식간에 읽어낼 겁니다. 누가 기분이 안 좋은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레이더는 거의 본능적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은 이를 보고 눈치가 빠르다, 센스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능력의 근원은 공포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부모님의 감정, 혹은 차가운 침묵이 감도는 집안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시킨 안테나인 셈이죠.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위험한 거실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이 생존 기술이 성인이 된 지금은 당신을 쉼없이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방어적 자기 신뢰입니다. 한번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돌아온 반응이 어땠나요? 만약 당신이 내민 손을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거나 오히려 너까지 왜 그래?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차가운 반응, 혹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비난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인간의 뇌는 아주 정직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생존 법칙을 만듭니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기댈 곳을 찾는 행위는 위험하고 나약한 짓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당신은 그때부터 독립심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차갑거나 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이 내린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타인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나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자원에만 의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다, 독립적이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이 초능력들을 발휘하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에는 우리가 얻은 칭찬과 사회적 평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책임감 있다는 칭찬을 얻을 때마다 당신은 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보호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참 독립적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사실 강함이라는 이름의 고립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을 잘 배려한다는 평판을 쌓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안 정작 당신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성격이 원래 그래 라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말로 이 모든 상황을 퉁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개조한 결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중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카이저 퍼머넌트가 1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아동기 경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계의 판도를 바꾼 기념비적인 연구로 꼽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겪은 정서적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 내 불화와 같은 역경들은 단순히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체적 발달과 뇌 회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를 독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스트레스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며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은 약화시키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당신의 뇌 안에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위험해, 대비해 라고 외치는 경보기가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경보기가 당신을 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경보 시스템은 끄는 법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울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들이 와,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순간조차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몰라라며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 갑옷을 조여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려 애쓰는 이유가 정말로 당신이 천사 같아서일까요? 심리학자 피트 워커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며 인간의 생존 전략의 네 번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 외에 바로 아첨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첨 반응이란 위협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얼른 애교를 부리거나 집안일을 도와서 분위기를 풀려 했던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친구의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며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버려지거나 공격받지 않으려는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의 연장선인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키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무의식의 주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철저히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는 박사가 되었지만 정작 지금 내 기분은 어떻지? 라는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 뇌가 이미 그렇게 고장나버린 거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절망감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뇌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인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드러운 찰흙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마다 뇌 안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살렸던 그 낡은 생존 프로그램들을 억지로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당신을 지켜준 고마운 도구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프로그램 옆에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깔아줄 차례입니다. 이제는 갑옷을 벗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도움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신경계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부드러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충분히 애도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에이, 지난 일인데 뭘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린 시절 아이답게 뛰어놀고 기댈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그 어린 날의 당신을 위해 충분히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네 잘못이 아니야. 어린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갖지 못했던 평범한 어린 시절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때 비로소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갑옷 알아차리기.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예스라고 말하려는 순간을 포착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또 생존을 위해 갑옷을 입고 있구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과 그 자동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당신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대답해볼까?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해볼까?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내 안에 안전기지 만들기.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 말은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쉴 때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때 당신이 덜 사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당신과 진심으로 연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해내느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켜줬던 그 무거운 갑옷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당신.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줄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처럼 강하게 버텨온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편안히 쉬세요.